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염택상입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희소성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급 빌라나 단독주택들에서나 일어나던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이제는 일반 아파트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30평대 아파트가 반포에서는 60억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지방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 그리고 지역별로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상위 1%에 해당될 미래 부촌, 최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많이 하지 않고 자녀도 가지지 않아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2020년 들어와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23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 사망자 수는 35만 명으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4년 올해 현재 한국의 인구 수는 5,175만 명 수준인데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2030년에는 5,130만 명, 2040년에는 5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0년이 되면 3,7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도 25년에는 20%가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70년에는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에 대한 구매력도 떨어지고 수요도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천만 수준이던 가구 수가 24년 현재 2,200만 가구로 늘어났고요. 적어도 204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40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2006년에 7.9평이던 1인당 주거 면적은 2022년에는 10.5평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소득은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1985년에 211만 원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 23년 작년에는 4,725만 원까지 증가해서 38년간 22배가 늘어났어요. 인구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가구 수는 많아지고 1인당 주거 면적도 늘어나고 그리고 소득도 많아졌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는 2041년까지는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중에서도 특정 지역으로만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인데요. 수도권이나 인기 있는 지역으로만 수요가 집중돼서 주택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 요즘에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그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5년 기준으로 지방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7,900만 원이었어요. 2015년 당시만 해도 지방권하고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4.6배 정도 차이가 났던 건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지방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8억 4,500만 원입니다. 지방권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 차이가 이제는 7.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양극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은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 5분위 더 나눠 봤을 때 5분위 상위 20%, 이 가구의 22년 월 평균 소득은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중간분위라고 할 수 있는 3분위, 이 가구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은 449만 원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상위 20%인 상류층과 중간계층인 중산층 소득 차이는 월 평균 851만 원인데요. 이게 한 10년 전인 2011년에는 이 차이가 557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한 300만 원가량 더 벌어진 것이죠. 소득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나 내지는 다른 부동산들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으로만 10억 원 이상 가진 개인,
이 자산가들은 2014년 21만 7천 명에서 2023년 45만 6천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융자산을 10억에서 100억 가진 자산가가 41만 6천 명이고 그리고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은 4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그 자산의 격차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산가들 중에서는 45%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까지 합쳐서 수도권에만 70%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지역 양극화가 극명하죠. 직원 1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규모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에 60% 가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득과 자산이 많은 부자들, 그리고 주택의 구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쪽에 밀집되어 있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들,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가진 주택들이 희소해지고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돼서 그렇지 않은 지역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핵심지라고 부르는 인기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제 대형 평형들이나 이런 것들의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으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국민평형 30평대라고 부르는 아파트들이 최고가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거래된 아파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30평대 최고가를 보면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가 60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51억에 거래가 됐죠. 평당 1억 이상 거래는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긴 반포 잠원 쪽에 좀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한강 조망권을 가진 성수 트림마제가 40억, 그리고 여의도 브라이튼이 38억,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학군지죠.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3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 이런 앞으로 새로 지어질 아파트들, 단지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좀 보면 압구정 현대 14차 30평대가 47억에 거래가 됐고요. 현대 5차가 4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역시 압구정 지역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지역 중에서 최고가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이촌동의 한강맨션이 37억,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에 있는 강변동양 아파트, 이게 27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돼서 최근에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매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예정인 청담동의 건영 아파트가 33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치동의 재건축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우성, 성령, 미도, 이런 아파트들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지들은 예전부터 워낙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곳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공통되는 몇 가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렇게 상급지로 평가받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에 최고 입지가 될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